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악재가 오늘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발 매수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투자 기회, 테슬라에게 있어서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1% 가까운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8,737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유가는 60불대 초반을 보여주면서 인플레 우려는 굉장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월 초에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죠. 미국은 대중관세를 145%에서 30%로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90일 동안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고, 중국 역시 125%의 대미관세를 10%로 굉장히 크게 인하를 해주었어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었었죠. 자,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만 선에 가까워지면서 분명히 기술적 하락, 저항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이 있으면 역시나 미디어에서는 그 이유를 항상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금주에 트럼프 정부로부터 One Big Beautiful Big Act라는 대규모 감세안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한 사업가이자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케팅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데 반발도 심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법안의 이름을 참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자, 하지만 이 대규모 감세안은 역시나 통화량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화량이 상승을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듯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겠죠.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기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6월이었는데 이게 9월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9월까지 밀린 상태에서도 9월에 금리 인하 확률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약 65%의 확률이었는데 오늘 59% 확률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협상이 신통치 않나 봐요. 미국 트럼프 정부는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유예를 시키기로 했죠. 90일간 7월 8일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협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관세만 부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90일 동안 계속해서 협상이 진전이 되어야만 하는데 중국과는 급진전이 있었는데 유럽과는 그러니까 EU와는 협상이 신통치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 공개가 되자 오늘 주가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플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해서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애플이 무려 3%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애플이 3% 떨어지면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 있죠. 애플 핸드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기업마저 대부분 TSMC라든지 미국의 국가에서 지금 생산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애플을 겨냥한 발언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판매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프리먼트와 텍사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미미했어요. 자, 오늘 테슬라는 0.5% 빠진 339.3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주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테슬라는 그 영향으로부터 좀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스닥에 속한 대형주 테슬라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원 빅 뷰티풀 빅 액트라는 곳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기업 보조금을 영구적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무서운 발언이 있어요. 자, 현재 미국에는 7,500불에 달하는 EV 세액 보조금이 있죠. 자, 가뜩이나 요새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많죠. 국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도 신통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전기차 캐즘이 맞는 것 같은데, 이 IRA EV 보조금 법안까지 폐지가 되면 정말 전기차가 잘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현대 기아와 같은, 그리고 GM 포드와 같은 내연차 기반의 이 레거시 카메이커들은 개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안 팔리는 전기차, 내연 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위주로만 팔자, 우리의 수익성은 유지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자, 그런 미디어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시대가 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전기차 판매는 자율주행차 출시로 캐즘을 돌파할 예정에 있어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죠. 자, 이제 올해 6월 달이 되면 바로 다음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정한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됩니다. 자, 기존의 로봇택시 자율주행차는 이 웨이모가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웨이모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차가 아니에요. 라이다와 레이다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용도 너무 비쌀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요. 문제는 이 라이다 센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다릅니다. 일단 고추장스러운 이 라이다 레이다 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값이 웨이모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요. 가장 강력한 점은 AI 기술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인간처럼 적응을 스스로 해내면서 자율주행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에 1,500대 정도 보급이 되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내년이 되면 미국 전역에 최소 1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미국에는 50여 개의 주가 있고 10만 대만 보급이 되더라도 주당 2,000대 정도의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는 꼴이 되겠습니다. 100만 대만 되면 미국 매 도시에 약 2만 대 수준의 테슬라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패러티, 즉 전환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피처폰이 사라졌듯이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구식 차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보급시키면서 마차가 사라졌듯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보급이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500불의 EV 보조금이 없어지면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플러스 현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 이외의 기업들은 더욱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BYD라는 중국 업체도 있긴 하지만 BYD도 하이브리드를 같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플러스 현금 흐름을 달성을 하고 그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유일해요. 자,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기차 판매로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EV 보조금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자, 포드와 GM과 같은 레거시 기업들은 더 힘듭니다. 선크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자율주행차 출시를 통해서 내연기관차 판매는 줄어들고 전기차 판매가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포드와 GM과 같은 레거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모두 다 버리는 지경에 이르를 것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왔던 엔진 기술이라든지 기타 내연기관차 관련된 기술과 설비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IRA가 폐지가 된다라고 해서 테슬라 투자를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된다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이 사라졌다는 걸 항상 상기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다만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올해 큰 한 가지 악재가 있죠. 바로 차량 판매량이 되겠는데, 차량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올해 2분기 인도량 예상일을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로 잡으면서 작년 판매량이었던 44만 4천 대보다도 훨씬 낮게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인도량은 7월 2일 정도에 나올 건데 7월 초순에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인도량 저하에 따라서 테슬라 EPS는 2025년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때마다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차량 판매량이 감소될 때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 IRA 감축법마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 판매가 더욱더 저하되면서 테슬라 판매량 더욱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자극을 하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만 해요. 항상 기사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테슬라에게 있어서 유일한 악재는 차량 판매 감소 우려예요. 자, 하지만 이 원 빅 뷰티풀 빅 액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나 시행이 되는 겁니다. EV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026년 초반부터 이 7,500불의 EV 보조금이 폐지가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EV 보조금이 폐지가 되기 전에 구매 러시가 있겠죠. 올해 연내 EV 구매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워낙 상품성이 탁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릴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EV 보조금이 정말 폐지가 되면 내년 테슬라 판매량에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는 로보택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내년 말까지 이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보택시라는 후광을 등에 업은 테슬라 차량은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고요. 로보택시를 통한 구독료도, 그러니까 서비스 수입료도 받을 수 있겠죠. 자, 내년이 되면 테슬라로 돈도 벌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기업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테슬라를 산 오너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백만 대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거는 사이버캡이 아니에요. 일반 모델 3, 모델 Y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구현이 되면 본인의 차량을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로보택시로 둔갑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내가 자는 동안 테슬라 차량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IRA 법안이 폐지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을 하면서 차량 구매가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출시되고 나면은 차량의 사용 가치가 최소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자, 그 말인즉슨 현재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3만 불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판매가 되더라도 이 차량의 가치는 거의 25만 불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25만 불에 육박하는 차량이 5만 불 이하에 판매가 된다.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5분의 1 가격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미 수천 대의 차량이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해요. 당연하죠. 이미 미국 전역에 테슬라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기존 테슬라 오너들이 FSD 사용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현재 오스틴에서의 진행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몇 달 안에 1000대까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차량이 출시가 되고 나면 안전운전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웨이모처럼 원격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처럼 일단은 지오 펜스를 설정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안정성이 보장이 될 때 그 지역을 넓혀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FSD 라이센싱과 관련된 발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카메이커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고요. 그들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100불 정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FSD도 지금 잘 발전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건 좀 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 이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도 좀 더 오픈된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래 패권은 AI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역시 테슬라라는 기업을 트로이 목마처럼 활용을 해서 중국 내 전기차 사업을 굉장히 부흥시키면서 EV 생산국가 1위에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AI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슬라를 충분히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0만 대씩 증가될 때마다 저는 테슬라 주가가 약 한 300불씩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점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일론 머스크의 얘기처럼 자율주행 테슬라가 수백만 대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2025년이 테슬라의 마지막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량과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때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트란TV 멤버십도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